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큐레이터 윤유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온라인 입시 설명회 10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많이 안 남았죠. 시간 항상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별로 고등학교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실제로 2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서울대를 진학시킨 학생부를 보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전의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거, 이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성적,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교과성적,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그리고 학생의 교과선택.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죠? 학생의 교과선택이 매우 중요하고요. 교과성적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선택 과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이 한 29가지 정도였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이 한 800개 정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는 것들을 내신으로 비교한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이 듣는 과목, 200명이 이제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어쨌든 100명이 듣는 과목에서의 1등급, 그리고 20명이 듣는 과목에서의 1등급.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30명이 듣는 과목에서 3등급 받은 학생하고요, 300명이 듣는 과목에서의 3등급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5명이 듣는 과목, 아니면 12명, 10명 미만으로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죠. 13명 듣는 과목. 등급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 과목에서는 그 과목을 나온 학생들은, 선택한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하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대학의 관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내신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과활동이요. 교과활동이요. 교과와 관련된 활동. 서울대학교 앞선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니? 그리고 그 선택한 과목에서 어느 정도 과목 수준을 가지고 공부를 했니? 그 다음에 교과 세팅 어떻게 됐니? 충실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이 교과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비교과 활동.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교과 활동은 그 비교과 활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교과 활동이 의미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요.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비교과 활동에서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심사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비교과 활동 중에서 중요한 거 자율활동.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창의주제 활동, 학교, 학년, 학급 특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이걸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비교과 활동. 그리고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남아있는 비교과 활동의 기록이 그만큼 중요도가 2배, 3배 커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캐치를 해주세요. 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다. 비교과 활동에 남아있는 영역, 기록이 남아있는 영역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거, 학생의 교과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학년 서울대학교 2등급을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진학한 이 학생이 1학년 활동들을 보니까 NI, 혼족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에 영자 신문반이었고요. 창의교육,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교내봉사 활동이 있었고, 전공알림단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다문화 프로젝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전공알림단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학생은 전공알림단의 활동을 전공알림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뭘 선택했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세요. 다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미문화라고 하는 이해를 했고요. 인문학 특강의 철학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강을 들었습니다. 철학자의 시선.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학생이 1학년 때 포인트 잘 보세요. 횡단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종단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설계가 가능할 테니까. 교과 혜택을 보니까 수학, 자기만의 수학 노트 단점 보완하며 성장했다. 법과 정치, 법적 이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선생님이 적어준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예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해야죠. 선생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합리적 문제 해결 과정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져 있다. 이거 개별 세특에서, 개인별 세특에서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이거 구체적인 예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예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 복사해서 붙여넣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죠.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문명과 수학, 그 다음에 미래를 읽다, 과학 이슈, 세상을 바꾸는 시드 외 20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 20권의 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이 학생한테 중요하냐면 아니요. 그 20권이 교과 세특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표현, 외유내강, 그 다음에 종합의견에서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1학년 활동의 공통점이죠. 다양한 분야를 알기 위해서 이 학생이 열심히 노력한 거야. 그 다양한 분야를 뭘로 표현했어요? 독서로요.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이 학생은 설계를 한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1학년 때 설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책을 읽어보는 건 어때? 제가 설계를 같이 하긴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학생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캐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앞서 선생이잖아요. 앞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전 운전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은 내비게이터.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이 방향으로 가자. 빠른 길은 이 길이야. 그럼 네가 지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빠른 길을 알려주는 거. 어떻게 하면 네가 저 지적 역량이 빨리 올라가느냐. 내비게이터.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내비게이터. 대학에 가는 길을 완벽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운전대 잡지 마세요. 학생의 인생입니다. 전 학생의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거든요. 네 인생이야. 네가 길을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데 그게 꼭 정답일 수는 없어. 새로운 길로 가. 그럼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다 해보셨잖아요.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내가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제일 빠른 길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이 학생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닌가요? 이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앞에서 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지나서 지나갔어. 턴했어요. 그때 역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내비게이터는 뭘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해야 할 일은 삐삐 너 길 틀렸어. 그러니까 넌 망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하는 일은 뭐예요? 로딩 하시오. 로딩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 역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해서 길을 잃었을 때 주저앉지 않도록 만들기만 하면 돼요. 새로운 길을 제시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되죠. 너 실수했니? 너 실패했니?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건 못했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설계를 해서 너 설계에 실패했네. 그러니까 넌 안 돼. 꺼져. 이게 아니요. 설계 실패했네. 야, 실패할 수 있지. 당연히. 뭐 배웠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 길 잘못 들었잖아. 에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길 잘못 들었네. 뭐 배웠어? 예를 들면 정말 운전이라면 내비게이션을 똑바로 보고 지도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잘 배웠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길로 가는 거야. 이 방향은 이게. 운전대는 네가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해내는 거죠.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운전해 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1학년 때 가장 키포인트, 인문학 특강, 그 다음에 법적 이해 능력, 합리적 문제 해결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하게. 그리고 1학년 때 제가 끌어올린 거. 포인트. 2학년 때로 갑니다. 2학년으로 가면 이 학생 역시 NIE 활동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계의 빈곤 문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 캠프를 통해서 불의의 시대의 정의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불의의 시대라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의라는 문제에서 뭘로 가요?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에 조금 포커스. 그 정의라고 하는 세계적 정의라고 하는 불의의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빈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유스 체인지 메이커 활동에서도 역시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로 가고 있네요. 외국어 재능 나눔으로 갔고요. 독서 토론, 자율 동아리, 독서 발표.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1학년 때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의 방향, 자기의 궁금증이 확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학생은. 그래서 세계 평화와 세계 시민 교육, 시각장애인 인형 도서 입력, 봉사활동 쭉 했고요. 전공, 특강, 국제학부를 선택합니다. 1학년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관심 많았어요. 철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관심 영역이 있었어. 근데 2학년 때 어디로 가요? 쭉 모아지기 시작하죠. 전공 선택. 전공 탐색이 끝났어요. 1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한 거예요. 국제학부로 갔네요. 그래서 여름방학 아카데미 문화 콘텐츠 1학년 때 연결선상이죠. 궁금증을 연결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첨단지식 아카데미에서 두 문화 사이에서 외교관 특관에 대한 이야기. 역시 국제적으로 쫙 방향을 갖고 있죠. 국제적 불평등. 그리고 그 문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에 특화된 빈곤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 독특한 감수성을 배경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확률과 통계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통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죠. 통계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대놓고 불평등 그런 거 아무 접점이 없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영어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인 면에서 탁월한 해석을 했다. 탁월한 해석의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이제 2학년에서 제가 끌어올린 포인트들. 학생부의 세계사, 다양한 외교 문제에 집중했고요. 특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기획팀 활동을 해서 구체적인 했다. 그 다음에 독서와 관련된 카탈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든지 여기 포인트.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에서 네 인생 책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학생이 쓴 책,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 서울대학교 지원자 중에 단 한 명. 뭐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 아니 고등학생 가운데서 러시아 혁명사에 관심 있는 학생이 누가 있겠냐고요. 없죠. 당연히 없죠. 이 책 구성 한번 보세요. 러시아 혁명사인데 책 내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형식이 간이 형식이에요. 고등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책 중. 책이 600페이지. 누가 읽어요, 고등학생이. 근데 이 학생은 이걸 읽었어요. 왜요? 궁금하거든. 자본주의가 뭔가 고장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장난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사회주의 한번 공부해 볼래요, 선생님. 그래? 그럼 러시아 혁명사로 한번 가보자. 난리도 아니었죠. 읽으면서 와, 선생님! 특강에서 이 책 러시아 혁명사 강의라고 쓴 사람, 책 쓴 교수님 초빙해가지고요. 편지 써가지고 그 교수님 초빙.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 방도자 교수님 초빙. 편지를 써서 학생들과 여기 특강 프로그램에 기획팀 활동하면서 내가 이 교수님을 꼭 모셔서 이 강의는 반드시 들어봐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 열정이요. 저자 직감.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그 다음에 최소한의 국제 이슈, 이 땅의 정의를.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있는지 독서만 봐도 쭉쭉쭉쭉 보이기 시작하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쓰는지 아시죠? 이 사람의 저자 직강도 성사시킨. 우리 곁에 난민.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런 책들을 쭉 보니까 이 학생의 궁금한 것들이 쭉쭉쭉쭉 지적 호기심,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종합의견의 특강 프로그램의 기획팀으로서 열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건 다임스님이 쿵 활동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쉼없는 독서활동. 종합의견이 정말 좋은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을 데리고 3학년으로 갑니다.
3학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급 회의에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 요거 조금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급 동아리 국제인권 탐구를 했고요. 진로에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제관계 탐구 보고서, 외교정책에 대한 탐구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득에서 쭉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끌어올린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설계를 만들어 간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학생의 독서활동 기록이 정말 많은데 그 독서활동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쭉 1학년 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세느강 좌우를 나누고 당신들의 대한민국, 내가 본 것들을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나는 말라라, 낯선 이유, 이거 2학년 때. 3학년 때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오죠? 아까 앞선 강의에서 장기근로 교수의 책,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뭐였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 나는 안 읽어? 야, 넌 그 책 읽지 마. 읽을 필요 없어. 더 중요한 책이 있는데 왜 그 책을 읽어? 더 장기근로 교수의 고민이 담긴 책이 있는데 그게 뭔데? 왜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 학생의 의문점과 맞닿아 있죠. 왜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인간 불평등 기원. 장자크 루소의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진짜 이 불평등을 제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서울대학교 정치교육학과. 얼마든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설계가 통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통해요? 나의 지적 역량들, 나의 지적 호기심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요. 그걸 증명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설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대신 공부하라는 말보다 너의 호기심이 뭐니? 난 뭘 궁금해하니? 전 게임이요. 그럼 그 게임에서 학생이 게임으로 가잖아요. 막 우리 오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악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길을 잘못 갔잖아요. 그러면 핸들 잡고 돌리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그 잘못된 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진짜 멋진 내비게이션이 되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 정도면 정말 멋진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 부분, 멋진 내비게이션이 되어야겠다. 얼마든지 길을 잃어도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학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11강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기대감을 가지고 11강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전 10강에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